안녕하세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세월이 참 빠르게 흘러갔어요. 어느새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30년이 되었더군요. 저는 동창회라는 것과는 거리가 멀게 살아왔습니다.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한 번도 동창회에 참석한 적이 없었어요. 굳이 그럴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거든요. 제가 여고 시절 친했던, 아니 지금도 절친한 친구가 3명 있었는데 지금도 자주 연락하고 종종 만나 수다를 떨곤 했어요. 그러니 30명, 40명이 모이는 어색한 동창회보다는 편안하게 우리끼리 만나는 게 더 좋았죠. 저는 학창시절 특별히 두드러지는 학생은 아니었어요. 공부를 아주 잘하지도 인기가 많지도 않은 평범한 학생이었죠. 그저 착한 친구들 몇 명과 어울려 다녔을 뿐이었어요. 우리끼리는 말이 잘 통했고 서로 의지하며 힘든 고등학교 생활을 버텼던 것 같아요. 단 한 명의 친구만 빼고요. 그 친구의 이름은 서윤화였어요. 사실 서윤화는 저뿐만 아니라 저와 친한 친구들 모두에게 그랬어요. 특히 우리 친구 중 가장 착하고 순한 민지를 유독 괴롭혔죠. 민지는 체격이 조금 있는 편이었는데 서윤화는 항상 그걸 가지고 놀렸어요. 야, 민지야. 너 점점 더 살쪄가는 거 아냐? 곧 굴러다녀야 하는 거 아니야? 어우, 민지 옆에 앉으니까 돼지 냄새 나는 것 같아. 이런 식의 말들을 서슴지 않고 내뱉었죠. 그때마다 저는 참지 못하고 맞섰어요. 저는 불의를 참지 못하는 성격이었거든요. 윤화야, 네가 지금 하는 말이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모르는 거야? 당장 민지한테 사과해.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 민지는 너보다 훨씬 착하고 마음이 예쁜 애라고. 그렇게 제가 맞서 싸우다 보니 서윤화의 화살이 이제 민지에게서 저에게로 향했고 우리는 앙숙이 되었죠. 서윤화는 자기가 잘못한 것을 전혀 모르는 아이였어요. 항상 자신이 옳다고 생각했고 남을 비하하면서 우월감을 느끼는 것 같았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 사이에서 서윤화는 아주 악질로 통했어요. 졸업 후에도 저는 민지, 수현, 지은이와 여전히 친하게 지냈고 서윤화와는 연락이 완전히 끊겼어요. SNS로도 친구 추가를 하지 않았고 그녀의 소식은 들을 필요도 알고 싶지도 않았죠. 간혹 민지에게서 서윤화가 여전히 SNS에서 자기 자랑을 늘어놓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저는 그저 그러려니 하고 넘겼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동창회 밴드에 초대되었다는 알림이 왔어요. 평소처럼 무시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민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영주야, 이번 동창회에는 꼭 와야 해. 민지의 목소리에는 어떤 긴박함이 느껴졌어요. 왜? 나 원래 안 가는 거 알잖아. 굳이 가서 어색하게 인사하고 그러기 싫어. 이번엔 달라. 꼭 와야 돼. 무슨 일이길래 그래? 이번 동창회를 너희 남편 건물 3층에서 한대.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뭐? 우리 건물? 어떻게 그렇게 됐어? 그게 말이야. 서윤화 남편이 이번에 너희 건물에 병원을 개원했대. 그래서 서윤화가 그 건물 3층 식당이 맛있다면서 거기서 하자고 추천했어. 아니, 그게 정말이야? 세상 참 좁다. 아마 병원 홍보하려고 하는 거겠지. 그 속이 다 보여. 근데 이게 우리한테는 절호의 기회잖아. 그동안 우리가 당한 거 같이 갚아줄 차례야. 꼭 와야 돼.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제 남편은 능력이 뛰어나다기보단 금수저예요. 돌아가신 시아버님이 재력이 상당했거든요. 외아들인 제 남편이 모든 걸 물려받은 셈이죠. 그래서 제 남편은 서울에 2개의 빌딩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그중 하나에 서윤화의 남편이 병원을 냈다니 정말 우연이 아닐 수 없었죠. 알았어. 갈게. 제가 대답하자 민지는 환호성을 질렀어요. 동창회 당일 저는 수현, 지은, 민지와 함께 도착했어요. 3층 식당은 이미 동창생들로 북적였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만 얼굴을 보니 다들 알아볼 수 있었어요. 물론 나이가 들었지만 학창 시절의 모습이 어렴풋이 남아있었죠. 어머, 영주 맞아?
정말 오랜만이다. 영주야, 넌 하나도 안 변했네. 우와, 영주도 왔어? 30년 만에 처음 보는 거 아니야? 반가운 인사가 오갔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대화에 섞여들었어요. 그때 멀리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 민지야. 역시 넌 여전하구나. 그래도 살은 좀 빠진 것 같은데. 서윤화였어요. 30년이 지났지만 그 목소리와 태도는 변함이 없었죠. 여전히 남을 비하하는 말투로 인사를 건넸어요. 민지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미소를 지었어요. 윤화야, 너도 변함없네. 여전히 그 입이 살아있구나. 서윤화는 민지의 말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고 곧바로 저를 향해 걸어왔어요. 어머, 이게 누구야? 영주 맞아? 너무 늙어서 못 알아볼 뻔했어. 저도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윤화야, 너도 많이 변했네. 잘 지냈어? 당연하지. 난 항상 잘 지내. 너희들도 알다시피 난 항상 남들보다 앞서 있었잖아. 여전히 자기 자랑을 멈추지 않는 서윤화를 보며 민지와 눈을 마주쳤어요. 민지는 살짝 눈을 찡긋하며 신호를 보냈죠. 윤화야, 들었어. 너 남편이 이 건물에 병원을 냈다며? 그래서 여기서 동창회를 하는 거구나. 서윤화는 그 말에 갑자기 표정이 밝아졌어요. 맞아. 우리 남편이 이번에 여기에 피부과를 오픈했어. 여기 얼마나 비싼지 알지? 이 건물에 병원 하나 내는데 보증금만 수억이 넘어가. 근데 우리 남편이 워낙 실력이 좋아서 환자가 너무 많아. 예약 없이는 2주는 기다려야 해. 그러더니 갑자기 저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특별히 너희에게는 할인해 줄 테니까 한 번씩 와. 영주야, 너도 피부과 많이 칙칙해 보이는데 우리 병원에 와서 관리 좀 받아. 너네 남편은 월급 300도 못 받지? 할인 많이 해줄게. 그러니까 돈 걱정 말고 꼭 와.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어떻게 이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는지 놀라웠죠. 민지와 수연, 지은이의 표정도 굳어졌어요. 하지만 저는 참기로 했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고마워, 윤아야. 생각해 볼게. 서윤화는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계속해서 자기 남편 자랑을 이어갔어요. 우리 남편은 의사 중에서도 톱 클래스야. 미국에서 연수도 다녀왔고 이번에 발표한 논문도 있어. 너희도 알다시피 난 항상 목표가 높았잖아. 그래서 남편도 그런 사람을 만났지. 그러면서 자기 남편을 불렀어요. 여보, 이리 와봐. 내 고등학교 친구들이야. 곧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다가왔어요. 단정한 차림새에 안경을 쓴 평범한 외모였지만 서윤화는 마치 영화배우를 소개하듯 으쓱거렸죠. 이쪽은 내 남편 이준호 원장이야. 여보, 이쪽은 내 고등학교 친구들. 민지, 수현, 지은, 그리고 영주. 이준호 씨는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그때였어요. 갑자기 식당 입구가 시끌시끌했어요. 직원들이 누군가를 보고 반가워하더니 정중하게 인사를 했어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모두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고 저도 고개를 돌렸어요. 그곳에는 제 남편이 서 있었죠. 서윤화의 남편도 갑자기 식당 직원들을 따라 정중하게 허리를 굽혔어요.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서윤화는 당황한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어요. 여보, 저 사람이 누구야? 이준호 씨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아, 우리 병원 임대인이셔. 이 상가 건물 건물주. 남편이 저를 발견하고는 미소를 지으며 다가오자 서윤화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어요. 여보, 여기 있었구나. 동창회 잘하고 있어?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로 향했고 식당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서윤화의 표정은 말 그대로 멘붕이었죠. 네, 잘하고 있어요. 여보, 이쪽은 내 고등학교 친구들이에요. 민지, 수현, 지은, 그리고 서윤화. 남편은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이영주의 남편입니다. 민지가 웃으며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저희가 영주 남편이 이 건물 주인인 줄은 몰랐네요. 영주가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어서요. 서윤화는 여전히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듯 했어요. 그녀의 남편은 계속해서 제 남편을 바라보았죠. 사장님, 저는 5층 피부과 원장 이준호입니다. 지난번에 계약할 때 뵌 적이 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네. 기억합니다. 잘 지내시죠? 네, 덕분에요. 서윤화는 그제서야 정신을 차린 듯 억지 웃음을 지었어요. 어머. 영주야, 이 건물 주인이 너희 남편이었어? 그걸 왜 말 안 했어?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굳이 말할 필요를 못 느꼈어. 서윤화의 얼굴이 순간 더 하얘졌어요. 저는 상황을 진정시키기 위해 말했어요. 여보, 이만 들어가요. 친구들이 불편해하겠어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이따 집에서 봐. 남편이 자리를 뜨자 식당에는 다시 소란스러운 분위기가 돌았어요. 모두가 저에게 질문을 쏟아냈죠. 영주야, 남편이 이 건물주라고? 와, 대단하다. 왜 한 번도 말 안 했어? 서윤화는 갑자기 화장실에 가겠다며 자리를 피했고 그녀의 남편은 자리에 혼자 남아 어색하게 앉아 있었어요. 민지가 그에게 다가가 물었죠. 원장님, 병원은 개업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한 달 정도 됐습니다. 아직 환자가 많지는 않아서 힘든 상황이에요. 그 말에 수연이가 말했어요. 아까 윤화가 예약 없이는 2주 기다려야 한다고 하던데요? 이준호 씨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어요. 그게 사실은 그때 서윤화가 화장실에서 돌아왔어요. 얼굴은 여전히 하얗게 질려 있었지만 억지로 미소를 지으려 노력하는 게 보였죠. 다들 뭐 얘기해? 이제 식사 시작하자. 하지만 분위기는 이미 어색해져 있었어요. 서윤화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가려 했지만 더 이상 누구도 그녀의 자랑에 귀 기울이지 않았죠. 특히 그녀의 남편 이준호 씨는 불편한 표정으로 계속 시계만 보고 있었어요.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갑자기 이준호 씨의 전화가 울렸어요. 그는 전화를 받고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죠. 여보, 나 좀 나가봐야 할 것 같아. 서윤화는 당황한 듯 했어요. 왜? 아직 동창회도 안 끝났는데? 병원에 급한 일이 생겼어. 미안해. 이준호 씨는 급하게 자리를 떠났고 서윤화는 혼자 남겨졌어요. 그녀는 어색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죠. 동창회가 끝나갈 무렵 민지가 저에게 속삭였어요. 저기 영주야. 사실은 말이야, 서윤화가 그렇게 잘 사는 게 아니래. 뭐? 그럼 아까 그 자랑은 다 뻥이었어? 응. 아까 애들이 말하는 거 들어보니까 서윤화 남편이 이전에 다니던 병원에서 문제가 있어서 나왔대. 그래서 이번에 힘들게 개업한 거고. 그리고 보증금도 대출받아서 겨우 마련한 거래. 아주 빠듯하게 살고 있다더라. 저는 갑자기 서윤화가 조금 불쌍하게 느껴졌어요. 그녀의 자랑이 모두 허세였다니. 하지만 동시에 여전히 남을 깎아내리고 비하하는 그녀의 태도는 변명의 여지가 없었죠. 동창회가 끝나고 저는 민지, 수연, 지은이와 함께 카페로 자리를 옮겼어요. 오늘 정말 대박이었다. 서윤화 표정 봤어? 완전 멘붕이었어. 근데 영주야, 너 정말 대단해. 그렇게 잘 살면서도 한 번도 자랑한 적 없었잖아.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별거 아니야. 그냥 나는 그런 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뿐이야.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오늘 서윤화 보니까 조금 불쌍하다는 생각도 들더라. 민지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불쌍해? 왜? 30년이 지나도 여전히 남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거짓말하고 있잖아. 진짜 행복한 사람은 그럴 필요가 없을 텐데. 수연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근데 오늘 일은 정말 통쾌했어. 우리는 한참을 웃으며 옛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저는 문득 생각했죠. 서윤화의 그런 태도가 결국 그녀 자신을 불행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것은 그녀가 스스로 선택한 길이었고 저는 더 이상 그녀의 인생에 관여할 생각은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식사를 하며 물었어요. 어제 동창회가 재미있었는지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생각보다 훨씬 재미있었다고 답했죠. 남편은 서윤화의 표정이 왜 그렇게 굳었는지 물었고 제가 고등학교 때 말했던 앙숙이라고 설명했어요. 놀랍게도 남편은 서윤화 남편의 병원 상황을 이미 알고 있었죠. 이준호 원장의 피부과가 임대료를 2달이나 연체했다는 사실이었어요. 계약금, 보증금 일부, 첫 달 임대료까지 총 3번의 납부 기한을 모두 넘겼다고 했죠. 병원이라 환자들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어요.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토록 자랑하던 병원이 사실은 임대료도 못 내는 상황이었다니요. 이준호가 급하게 전화 받고 나간 것도 관리팀의 최후 통첩 때문이었던 거죠. 서윤화의 자랑이 얼마나 공허했는지 이제야 완전히 이해했어요. 며칠 후 남편을 통해 더 자세한 상황을 알게 됐어요. 알고 보니 이준호는 이전 병원에서도 횡령 문제로 쫓겨난 전력이 있었고 이번에도 같은 짓을 하려다 걸린 거래요. 장비 리스 업체에서도 고소했다고 하더군요. 그 와중에 서윤화의 성화에 힘들게 대출을 끌어모아 시작한 피부과는 결국 빚으로 남게 된 것이죠. 그래서 병원을 다시 내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동창들 말로는 서윤화네 빚이 많아 집도 경매로 넘어갔다고 해요. 결국 서윤화는 친정으로 갔대요. 4개월쯤 지난 후 수연이가 서윤화의 근황을 전해줬어요. 서윤화는 이혼 소송 중이고 친정에서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해요. 그토록 잘난 척하던 그녀가 이제는 사람들 앞에 나서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대요. 동창들 사이에서는 서윤화의 이야기가 꽤 오랫동안 화제가 됐어요. 그녀의 허세와 남을 깎아내리던 태도가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 거죠. 민지는 인과응보라며 통쾌해했고 지은이도 자업자득이라고 했어요. 저는 특별히 기뻐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안타깝지도 않았어요. 서윤아는 스스로 선택한 길을 걸었을 뿐이니까요. 우연히 서윤아를 마주친 적이 있어요. 동네 마트에서였는데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고개를 돌리고 서둘러 자리를 피했어요. 한때 그토록 당당하던 그녀가 이제는 저를 피할 만큼 달라져 있었죠. 사과도 용서도 없었어요.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었죠. 1년 후 다시 동창회가 열렸어요. 서윤화는 오지 않았고 아무도 그녀를 그리워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각자의 평범한 일상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서윤화의 이름은 점점 잊혀져 갔어요. 저는 이 경험을 통해 깨달았어요. 남을 깎아내리고 허세를 부리며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스스로 무너진다는 것을요. 진정한 성공이란 타인을 존중하고 자신의 삶에 충실한 태도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말이죠.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